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수업 시간에는 6단원 화학 변화의 마지막 내용 중화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산과 염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의미했고요.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이온을 가지고 있을 때를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금속과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탄산칼슘과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이온이 플러스 극이다 마이너스 극 어디 쪽으로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리트머스 종이 색깔 또는 지시하게 종이 색깔 이런 것들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산과 염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야만 이 중화 반응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중성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중성을 만든다. 무슨 의미냐면 산과 염기를 섞는다. 그럼 뭔가 중간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쵸,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중성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성화 반응, 뭐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중성화 반응인 거지.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중화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산과 염기를 섞는 반응이구나.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중화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산과 염기를 섞으면 뭔가 특별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과 염기가 섞었을 때 우리는 세 가지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부터 산과 염기가 섞였을 때 어떠한 세 가지들이 나오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랑 염기가 섞였을 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산의 이온식이랑 염기의 이온식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이랑 염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이온화 구조식을 살펴봤었거든요. 먼저 산 먼저 써볼까? 산에는 꼭 들어있어야 할 이온의 이름이 뭐였냐면 바로 수소이온이 필요하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물질들은 모두 다 음이온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물질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X라는 물질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X 음이온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염기도 우리가 이온화를 시켜보도록 할 텐데 염기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온이 수산화 이온이었습니다. 근데 음이온이니까 뒤에다가 써주시면 되고요. 이 수산화 이온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들 우리가 그냥 통틀어서 Y라는 물질이라고 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양이온 처리하면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이때 이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을 뭐 한다라고 했냐면 중화 반응은 얘네 두 개를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온화되어 있는 이 이온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가 더해집니다. 그러면 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산 속에 들어있는 음이온, 염기에 들어있는 Y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 요 네 가지 이온이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에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질이 하나 나옵니다.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수소이온 H+와 OH-라는 수산화 이온을 합쳐봐요. 그러면 수소 2개에 산소 1개 나와요. 이거 뭐가 되냐면 바로 H2O라고 부르는 물을 형성하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양이온 먼저 쓸게요. Y가 양이온이고요. X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차례차례 쓰시면 된다고요. 우리는 분명 산이랑 염기를 합쳤거든요. 이 현상 자체를 중화반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중화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뭐가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물이 형성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과 염기가 합쳐지면 첫 번째로 뭐가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면 물이 형성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게 끝이 아니라 물뿐만 아니라 함께 나온 양이온과 음이온, 지금 Y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얘네도 역시 결합을 하며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 결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온들끼리의 결합이니 그냥 이온 결합이라는 표현을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여 어떠한 물질을 또는 알갱이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이라고 표현할게요. 염.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이 만들어지는데 물을 뺀 나머지를 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온 상태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얘네들이 결합한 상태로 염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중화 반응의 정의로 가시면 산과 염기가 합쳐지면 물이 형성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때 물과 함께 염도 형성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산과 염기가 합쳐지는 경우를 우리가 물질을 집어넣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우리가 묽은 염산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HCl 염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염기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NaOH 염기와 수산화 나트륨을
합친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산성이든 염기성이든지 간에 어쨌든 수용액 상태일 때에는 둘 다 이온화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산성물질 염산을 수소이온과 염소이온으로 나눠 볼 거고, 수산화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이온화 시키시면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역시 여기에서 우리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얘네 두 개가 합쳐져서 H2O라는 물을 형성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 같은 경우는 일단 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물을 형성하면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도 역시 결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염화 나트륨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이 합쳐지면서 물이 만들어질 텐데, 물이 만들어짐과 동시에 NaCl이라는 이 염화 나트륨이 형성한다라는 거고, 이때 이 염화 나트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은 물과 염이 형성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세 가지로 나뉘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산과 염기가 섞일 때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 물이 형성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때 물이 형성될 때 관여하는 이온이 있어. 그걸 그냥 물 형성 이온이라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물이 형성될 때 관여하는 이온이다 그래서 알자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물이 형성될 때 관여하지 않는 이온을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본다 해서 구경꾼 이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물 형성에 관여하는 이온을 알자 이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물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두 개의 이온은 뭐였어요? 그죠? 산성 물질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과 염기성 물질 속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이었거든요.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합쳐져야만 물 한 개 H2O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몇 개씩 결합해야 H2O가 나오니? 그쵸. 수소 이온 한 개에 수산화 이온 한 개만 있으면 수소 두 개에 산소 한 개 맞아서 H2O를 형성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물을 형성할 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1대1로 결합해야만 물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물을 형성할 때 필요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개수는 반드시 한 개여서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은 1대1로 반응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두 번째도 물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물을 형성할 때 관여하는 이온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알자 이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알자 이온이 결합하여 물을 형성하는 걸 알자 이온식으로 써보자라는 거예요. 이건 좀 간단하죠. 자, 일단 알자 이온이라는 건 우리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라는 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얘네 두 개가 결합해서 물을 형성한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또는 알자 이온 반응식 이런 건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 반응물과 생성물로 표현할 수 있었거든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이게 바로 알자 이온식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볼게요. 역시 중화 반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물의 형성인데요. 이 물이 형성될 때마다 발생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물 형성과 동시에 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물이 발생하면 열도 함께 발생한다는 거, 이게 중화 반응의 세 번째 특징이고 엄청 중요한데, 물이 형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 열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 반응 시 발생하는 열이다, 중화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중화열은 물이 형성할 때마다 열이 발생하는 거라서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온도도 역시 높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얘들아, 온도가 낮다 높다에 따라 그게 이제 열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물이 많이 형성되면 온도가 높아지므로 중화열도 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무조건 물이 만들어져. 근데 이때 물이 만들어질 때마다 열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열의 이름을 중화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물이 많이 발생하면 중화열도 역시 커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화 반응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세 가지 특징을 알아봤으니 그중에 세 번째 내용 중화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물이 많이 형성됨에 따라서 우리는 온도도 높아진다, 중화열도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묽은 염산과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의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을 섞는다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각각 수용액 상태로 섞을 거기 때문에 뭐 몇 밀리리터씩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A 경우, B 경우, 뭐 이 경우까지 5가지의 상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각 묽은 염산 같은 경우는 10부터 50까지 차근차근 양을 늘려가도록 할게요. 반면에 수산화 나트륨은 애초에 많이 넣었다가 점점 양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 경우부터 E 경우까지 이렇게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양을 섞었을 때 과연 언제 온도가 제일 높겠느냐를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는 따져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액성이에요. 액성. 액성이라는 건 뭐였냐면 액체의 성질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산성, 중성, 염기성 이런 걸 우리가 액성이라고 이야기했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묽은 염산과 이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으니 산성 물질이 맞냐, 염기성 물질이 맞냐에 따라서 액성을 역시 따져주실 수 있는데 이때 이 두 개의 물질을 섞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뭐가 들어갈 거냐면 같은 온도 또는 같은 농도 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같은 온도, 같은 농도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의 수용액에 뭐 묽은 염산이나 수산화 나트륨을 탔다고 칠 때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통합과학에서는 같은 온도, 같은 농도일 때만 나오거든요. 얘네가 달라질 때는 이온의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중화열을 계산하실 때 조금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온도와 같은 농도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A 경우 볼게요. A 경우에서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을 섞었는데요. 묽은 염산은 10이고요. 수산화 나트륨 50씩이나 섞었어. 근데 우리는 묽은 염산이랑 수산화 나트륨도 역시 1대1로 반응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왜냐면 묽은 염산 속에는 수소 이온이 들어있고요. 수산화 나트륨 속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는데 얘네가 1대1로 섞어져서 물을 형성한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산성보다 염기성 물질이 더 많으니 우리는 1대1로 반응한다 쳤을 때 10만큼씩 반응을 할 거라서 얘는 지금 염기성 물질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A 같은 경우는 액성이 염기를 띠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보다 수산화 나트륨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얘도 역시 염기성이겠네요. 반면에 C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의 물질이 똑같기 때문에 그저 똑같을 때는 중성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D와 E 같은 경우에는 묽은 염산의 양이 더 많은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둘 다 산성을 띈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상태에다가 뭐 BTB 용액을 넣었다 라고 친다면 A와 B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을 띠게 될 거고 중성일 때는 녹색을 띠게 될 거고 산성일 때는 노란색을 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게 뭐냐면 A부터 E까지 물의 생성량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묽은 염산이 10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묽은 염산 10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10씩 반응을 하겠지. 그래서 각각 10만큼 10만큼 반응을 할 거예요. B 같은 경우는 묽은 염산이 20밖에 없어서 묽은 염산 20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20이 반응할 거거든. C 같은 경우는 둘 다 30씩 있으니까 30이 통째로 반응을 할 거고 D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20밖에 없어서 수산화 나트륨 20에다가 묽은 염산 20만큼 반응을 하고 E는 수산화 나트륨이 10밖에 없으니까 수산화 나트륨 10에다가 묽은 염산 역시 10만큼 반응을 할 겁니다. A, B, C, D, E 중에 언제 물의 양이 제일 많아? 그쵸.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될 때는 C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와 E에서는 같은 양만큼 B와 D에서 역시 같은 양만큼 형성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좀 아까 중화열은 물이 많이 형성될수록 중화열도 크다 라고 했거든. 그걸 그대로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가로축은 용액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액의 부피는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에다가는 이 용액의 온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A 경우, B 경우, C 경우, 그래프가 삐뚤어져서 미안해요. D 경우, E 경우 이렇게 각각 보시면 되고요. 얘가 A, B, C, D, E라고 볼게요. 자, A 경우는 묽은 염산은 10이고 수산화 나트륨 50 넣은 경우야. B는 묽은 염산은 20이고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 40 경우 그 다음에 C, D, E도 각각 적용하시면 됩니다. 언제 온도가 제일 높다?
그쵸. C에서 물이 제일 많이 형성되니까 C가 온도가 제일 높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B와 D는 물의 양이 같아요. 그럼 온도도 어떨까? 그쵸. 온도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B와 D 온도 같다고 놓으시면 돼요. A와 E 보세요. A와 E도 역시 물의 양 똑같이 형성되거든요. 근데 B와 D보다 물의 양이 적다. 그래서 A와 E 양은 똑같은데 B와 D보다는 양이 적으니 온도는 더 낮게 대칭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을 해봐요. 각각 A, B, C, D, E, 이거든요. 우리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다, 중하열이 크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있잖아. 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중화점이라고 불러요. 명칭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조금 전엔 이제 묽은 염산이랑 수소나 나트륨의 양을 각각 다른 양만큼을 계속 집어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면 묽은 염산이 애초에 50ml만큼 있었다고 쳐. 근데 여기에다가 수소나 나트륨을 0에서 50, 0에서 100ml라고 쳐볼까? 100ml까지 조금씩 쫄쫄쫄쫄 집어 넣는 경우를 볼게요. 그러니까 비커에 묽은 염산을 애초에 50만큼 넣고 수소나 나트륨 NaOH를 조금씩 넣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용액의 상태가 점점 어떻게 변할 거냐면 처음에는 묽은 염산밖에 없었으니까 산성을 띠겠지. 근데 이 수소나 나트륨을 쫄쫄쫄 넣을 때 0에서 50까지는 계속 산성을 띠다가 묽은 염산 아니 수소나 나트륨이 50까지 들어가면 이때 이 용액은 중성을 띠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0보다 수소나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가면 이 용액은 그쵸 염기성 물질이 더 많아지니까 최종적으로 염기를 띠게 될 거예요. 이러한 경우도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애초에 HCl이라는 묽은 염산은 50ml만큼 있었어. 근데 수소나 나트륨은 0부터 50까지 넣고 그 다음에 100까지 넣는 요 사이에 과정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물의 양이 얼만큼씩 만들어질 건지 봐. 일단 수소나 나트륨이 0에서 50까지 들어갈 때는 물이 계속 증가를 할 겁니다. 요 라인에서는 물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묽은 염산과 수소나 나트륨이 양이 같아질 때 물이 최대로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같은 양만큼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수소나 나트륨이 51부터 이제 양이 더 많아졌어. 그러면 물을 더 이상 형성할 수 있다 없다. 그쵸? 이 물이 최대로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물이 더 이상 생성될 수 없어. 왜냐면 묽은 염산 50과 수소나 나트륨 50일 때 모두 다 물을 형성해 버렸거든. 그러면 이 51부터 100까지 넣어지는 이 50보다 이상인 이 지점에서는 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이걸 역시 우리가 그래프에 표현을 해보자고요. 자, 세로축에다가는 똑같이 온도를 쓰시고요. 가로축에다가는 수소나 나트륨 NaOH의 부피를 써보도록 할게요. 얘는 애초에 묽은 염산이 50만큼 있었고 수소나 나트륨의 양만 증가하는 경우이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하열을 표현을 해보면 0에서 50까지는 물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 그럼 물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도 따라서 증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물이 최대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수소나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갔을 때 50보다 더 커질 때를 생각해보자. 그때는 물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다 했거든. 그러면 온도는 어떻게 되겠니? 그쵸. 우리는 물이 생성될 때 온도가 증가한다 했거든. 하지만 50이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 물이 생성되지 않아. 그렇다면 보통 물의 양이 일정해서 온도도 일정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은 온도가 내려가요. 왜냐면 더 이상 물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이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이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똑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는 무슨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냐면 이온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온수요. 역시 무슨 상황이냐면 애초에 묽은 염산이 50ml만큼 있던 상황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마찬가지로 수소나 나트륨을 0ml부터 100ml까지 찔끔찔끔씩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염산에 들어있는 이온과 수소나 나트륨에 들어있는 이온이 있을 텐데 얘네 두 개가 섞임에 따라서 이온의 개수가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로축에다가는 이온수라고 쓰시면 되고요. 가로축에다가는 역시 NaOH의 부피라고 쓸게요.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입니다. 애초에 묽은 염산은 같은 양만큼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50ml다 라고 한다면 수소이온 50개 있었고 염소이온 50개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은 0부터 100까지 들어가잖아. 그러면 나트륨 이온이 애초에 0이었는데 100까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산화 이온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0이었는데 100까지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온수의 변화를 보시죠. 일단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섞이면 50ml만큼 묽은 염산이 있으니까 수산화 나트륨 50까지는 계속 물이 형성이 될 거야. 중화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50까지는 물이 최대로 형성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50 이상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화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걸 이온수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묽은 염산에 있는 염소 이온부터 써보자. 염소 이온은 중화 반응에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쵸, 물 형성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 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래서 이 염소 이온의 개수는 좀 아래에다 그릴게. 항상 50개만큼으로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반면 수소 이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있겠어 없겠어? 그치, 처음에는 일단 많다. 왜냐면 50ml만큼 있었으니까. 근데 이 묽은 염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점점 수산화 나트륨을 넣는 거지. 그럼 수산화 나트륨을 넣음에 따라 뭐가 계속 들어오냐면 수산화 이온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이 수산화 이온이 0개부터 100개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이 수산화 이온이 50개 될 때까지는 다 뭘 형성하면 되는 거야? 그쵸, 모두 다 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화 이온 1개 들어오면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물 만들어져, 또 수산화 이온 들어오면 또 물 만들어져. 그러면서 수소 이온은 점점 물로 변하니까 점점 개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50개만큼 들어오고 나면 물을 모두 다 만들어서 수소 개수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이 계속 들어오더라도 더 이상 수소 이온이 존재하지 않으니 그 이후로는 수소 이온이 없다라고 표시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수소 이온의 그래프입니다. 이때 수소 이온이 완전 줄어든 이 지점 있죠? 여기가 물이 50만큼 만들어진 중화점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최대로 만들어진 지점이다.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으로 갈게요. 수산화 나트륨에 나트륨 이온은 역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는 0부터 100개까지 그냥 주구장창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계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0부터 100까지 증가하는 나트륨 이온의 그래프예요. 이온수 그래프입니다. 반면 수산화 이온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과 만나며 물을 형성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때 물을 몇 개까지만 형성할 수 있어. 그쵸? 수산화 이온이 0부터 50개까지만 물을 형성하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반응할 수소 이온이 없잖아. 그래서 수산화 이온이 용액 속에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수산화 이온은 이 용액에 넣을 때 처음에는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지 않아. 왜냐면 계속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수산화 이온이 넣자마자 다 물로 바뀌는데, 모두 다 물을 형성하고 나서, 그러니까 묽은 염산 50에다가 수산화 이온 50, 수산화 나트륨 50만큼 모두 다 반응이 끝내고 나면 더 이상 물을 만들 수 없잖아. 왜냐면 수소 이온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때부터는 수산화 이온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수산화 이온의 그래프예요. 자,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 0이다가 나중에 증가하는 거고요. 수소 이온은 감소하다가 나중에 0이 되는 겁니다. 자, 얘들아, 수산화 이온만 빨간색으로 칠했어요. 이걸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이온수 그래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의 개수야. 이건 참고적으로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이온과 관련된 모든 그래프를 다 종합하여 이 용액 속에 들어있는 총 이온수를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의 형태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중화점이 있는 지점, 그러니까 50까지 들어갔을 때까지를 보자. 그러면 이때 염소는 일정하다.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0이야.
수소 이온은 일정하게 감소하고 나트륨 이온은 일정하게 증가해. 그러면 이때 일정한 거 빼고 나면 일정하게 증가와 일정하게 감소 얘네 두 개만 따지면 되죠. 근데 비율이 똑같이 감소하고 똑같이 증가하니까 요때 총 이온수는 이렇게 중간으로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그 다음에 중화점 이유 지점을 보자. 물이 다 형성되고 난 다음이야. 그러면 염소 이온은 역시 일정한데 수소 이온도 증가하고 나트륨 이온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아니다, 미안해. 수소 이온은 0이고 수산화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염소 이온이 아무리 일정한 개수만큼 있더라도 이후에는 총 이온의 개수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총 이온의 개수 그래프예요.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그림을 그려두시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중화 반응과 관련된 그냥 문제 하나 간단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까지 계속 말한 경우에요. 일단 묽은 염산이 10ml만큼 있었다라고 치고요. 거기에다가 수산화 나트륨을 조금씩 넣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묽은 염산이 일단 10만큼 있으니까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라고 표현을 했고요. 세로축을 잘 보세요. 세로축은 염소 이온 분해 나트륨 이온의 이 비율의 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0.5일 대 1일 대 1.5일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A 경우, B 경우, C 경우일 때 물이 얼만큼 형성되느냐, 뭐 이온은 몇 개씩 남느냐 이런 걸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A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이 세로축에 보시면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먼저 뭘 의미하는 거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염소 이온은 어디에 들어있니? 그쵸, 염소 이온은 묽은 염산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염소 이온은 곧 묽은 염산 속에 들어있으니 묽은 염산의 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수산화 나트륨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역시 수산화 나트륨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염소 이온의 개수는 애초에 묽은 염산이 10만큼 들어있었다라고 했으니 묽은 염산 10ml에 염소 이온이 10개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산화 나트륨은 0부터 계속 양을 증가시킬 텐데 그거에 따라서 나트륨 이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거든요. 이때 이 나트륨 이온의 양에 따라 비율이 0.5일 대 1일 대 1.5일 대로 A, B, C의 경우가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은 곧 묽은 염산분의 수산화 나트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A 경우 볼게요. A 경우는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의 비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0.5라고 되어 있거든. 근데 우리가 일단 이거 비율이 0.5다 라고 먼저 쓰자. 0.5야. 근데 우리가 이때 이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은 묽은 염산분의 수산화 나트륨이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0.5라는 비율을 만들려면 애초에 묽은 염산이 10만큼 있다고 했어. 그럼 0.5는 우리가 분수로 처리하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수산화 나트륨은 얼만큼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5ml만큼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만큼에 들어있는 이온의 개수를 따져보도록 할게요. 수산화 나트륨은 5ml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나트륨 이온이 5개라고 쳐. 그 다음에 역시 수산화 이온도 5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이 10ml 있다고 했으니 이 내부에 수소 이온 10개 있다 쳐. 그리고 염소 이온도 역시 10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용액에서는 물이 최종적으로 몇 개 만들어지니? 그쵸. 수산화이온 5개밖에 없고 수소이온 10개니까 수산화이온 5개와 수소이온 5개 반응하고 나서 물을 5개 형성한 다음에 수소이온은 5개가 남겠죠. 그래서 물은 총 5개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양이온의 개수 봐요. 양이온은 나트륨도 양이온이고 수소도 양이온이야. 수소이온도 양이온이야. 근데 나트륨 이온 5개에 수소이온 5개 합치면 총 양이온은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음이온은 또 몇 개? 그쵸. 음이온 지금 염소이온 10개 남았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는 같은 개수만큼 남아있게 될 거예요.
자, 물의 양은 5개 형성되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로 갈게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1인 경우에요. 그럼 역시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의 비율이 1이다 라고 놓으시면 되는데요. 이건 곧 묽은 염산분의 수산화 나트륨 이 양이 1, 비율이 1이란 소리거든. 근데 묽은 염산은 애초에 10만큼 있다 했으니 수산화 나트륨을 10만큼 넣어야 비율이 1이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역시 이온수를 따지시면 돼요. 수산화 나트륨 10만큼에 나트륨 이온 10개, 역시 수산화 이온 10개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묽은 염산 10만큼에 수소 이온 10개, 염소 이온 10개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물 총 몇 개 만들어? 그죠? 수산화 이온 10개에 수소 이온 10개 있거든요. 얘네 두 개 합쳐지면 물 총 10개 만들어질 겁니다. 이때도 역시 물을 만들었으니 수산화 이온과 수소 이온은 사라졌고 양이온 몇 개냐면 양이온 10개, 음이온도 역시 10개.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같다는 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C의 경우는 비율이 1.5인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1.5인 경우까지 보자. 염소 이온분의 나트륨 이온의 비율이 1.5예요. 그렇다는 건 묽은 염산분의 수산화 나트륨의 양 쓸게요. 양의 비율이 2분의 3이면 되거든. 근데 묽은 염산은 애초에 10이라고 했으니 2분의 3이려면 수산화 나트륨은 15만큼 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5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온의 개수를 따지자. 나트륨 이온 15개, 수산화 이온 15개, 그 다음에 수소 이온은 똑같이 10개, 역시 염소 이온도 똑같이 10개예요. 이번에는 물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이온은 10개밖에 없는데 수산화 이온이 15개나 있어. 그래서 수소 이온은 모두 다 물을 만드는 데 사용할 거고 수산화 이온은 10개는 물을 만들고 5개가 남겠죠. 그리고 물은 총 10개를 형성하게 될 겁니다. 물의 양 10개예요. 총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 보자.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만 남았어요. 15개죠. 음이온은 수산화 이온 5개에 염소 이온 10개 남았어요. 총 역시 15개입니다. 용액 속에 들어있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가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는 A, B, C 경우에서 언제 물이 제일 많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 A에서는 5개 만들어졌는데요. B와 C 같은 경우는 수소 이온이 10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개까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B와 C에서의 물의 양은 같구나 정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중화 반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온의 개수를 따지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